안녕하세요. 자녀 교육에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가든패밀리 브루스핏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육 전문가들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아이의 학업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인터뷰했고, 가끔은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을 패널로 모시고 어떻게 하면 아이를 경쟁력 있는 인재로 키워서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혹은 더 좋은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과 요소가 가장 중요하게 필요했을까요? 문해력이 중요하다, 자존감이 중요하다, 여러 키워드가 있었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것만 있으면 부모의 학력과 재산, 그리고 아이의 선천적인 재능과 지능을 모두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이것을 어떻게 키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유튜브에서 교육 관련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영상에 거의 단골로 달리는 악플과 반론 댓글이 뭔지 아실 텐데요. 이런 겁니다. 결국 부모가 명문되면 아이도 잘 가더라. 부모가 경제적으로 넉넉해야 결국 애들도 공부를 잘한다. 공부도 결국 재능이다. 교육 관련 영상에 단골로 달리는 댓글들입니다. 이 말들이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크게 동의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건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수많은 교육 전문가분들, 그리고 사회에서 나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신 분들을 패널로 모시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부모의 학력과 배경, 그리고 아이의 선천적인 지능과 재능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런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30년 경력의 수학교육 전문가 조한호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흥미로운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이 전교 1등 학생을 한 명 가르치고 있는데 당시에 이 학생의 친구였던 10점, 20점대 최하위권 학생들이 이 학원으로 같이 온 겁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최하위권 학생들이 드라마틱하게 성적 향상을 이뤄내서 전교 1등부터 5등까지 쭈루룩 되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최하위권 학생들이 전교권으로 올라가기까지 뭐가 제일 중요했을까요? 해당 인터뷰 영상 짧게 보시죠. 그러니까 80점대들이 가르치기가 제일 어려워요. 10점, 20점이 오히려 가르치기가 쉽고요. 80점대는 왜 가르치기가 어렵냐면 만족을. 이 정도면 만족하는 곳에 발전은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문제를 풀다가 한 문제를 몰아보면서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 이게 구멍이고요. 이 구멍으로 다 나갑니다. 20점이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도 애가 버리는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태도죠. 항상 뭔가를 잘하게 되면 이게 뭔가 특별한 비법이나 뭔가 있는 줄 아는데 간단해요. 기본을 지키면 돼요. 근데 기본이 뭐냐면 필요한 연산을 기르고 개념을 가르치고 이거를 가지고 집요한 노력을 해줬을 때 일취월장하는 거예요. 집요함이라고 했는데 부모님들이 그 성실함을 강조하세요. 근데 성실하면 이거를 익히는 데 필요한 거고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때는 성실함만으로는 부족해요. 네, 집요함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릿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실함과 노력보다 더 중요한 그릿.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영상에서 어린이를 위한 그릿의 힘, 이 책에 소개된 아이의 그릿을 키워주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릿을 키워주는 첫 번째 방법, 바로 성장형 사고방식 연습입니다. 스탠퍼드 심리학 교수인 캐롤 드웩이 말하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히 2가지 유형의 사고방식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고정형 사고방식인데 사람은 정해진 모습대로 태어난다는 믿음이에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성장형 사고방식인데 타고난 재능이 멋진 거라고 물론 생각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 반드시 재능을 갖고 태어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와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는 아이, 여러분의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는 아이였으면 좋겠나요? 자, 다행인 점은요, 지금 당장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그런 사고방식을 키우는 방법을 연습을 통해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같이 해보시죠. 아이랑 같이 고정형에는 X를 표시하고 성장형에는 동그라미를 표시해보세요. 그리고 각자 쓴 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화하면서 내가 어떤 사고방식을 하는지 깨달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그릿이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이번 기회에 습관적으로 이런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탠퍼드 온라인 하이스쿨 호시 도모히로에 의하면 이런 뇌과학 원리와 사고 유형을 공부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는 것 자체가 지능과 능력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 아이들의 그릿을 키우는 두 번째 방법,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운동이 얼마나 우리 뇌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재밌는 실험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혹시 옆에 아이가 있다면 같이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미로를 차분히 앉아서 풀어보세요. 몇 초 걸리셨나요? 자, 이제는 60초 동안 팔 벌려 뛰기를 해보시고 15초 휴식을 하시고 다시 60초 동안 팔 벌려 뛰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차분하게 풀어보시죠. 이번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아마 미로를 더 빨리 풀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그릿을 기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가끔 짧고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것도 두뇌 기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네요. 우리 아이들 선행학습에 학원에 많이 치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사실 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효과를 실감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 세계에 계신 학부모님들을 인터뷰하는 디아스포라 교육 인사이트 콘텐츠를 만들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10수년간 교사를 하시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선생님과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운동의 중요성 한번 짧게 보시죠. 한국에서 선생님들끼리 얘기할 때도 운동도 머리 좋아야 잘한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특히나 초등학생들은 머리 좋은 아이들이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사실 운동할 때 보면 아이들 놀이를 통해서 머리가 발달하는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아이들 노는 것만 봐도 하나하나 기술 배워가는 게 교실에 앉아서 배우는 거랑은 너무나 다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운동 잘하는 아이들은 프라이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갖는 부심을 여기는 운동 잘하는 아이들. 왜냐면 운동은 체력이 돼야 되고 신체 조건이 맞아야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부야 사실 머리 조금 있고 앉아서 끈질기게 하면 되지만 운동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명확히 있는 거잖아요. 국영수 중요시하고 앉아서 공부하는 건 아이들이 뇌가 쉴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도 많이 놀아라라고 얘기하고 학부모님들한테도 상담할 때 아이들 놀아야 머리가 발달한다. 그리고 놀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얻는 것들은 교과서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아이가 만약에 취미로 운동을 즐겨 한다면 계속 격려해 주시고요. 운동을 할 기회가 없었다면 오늘부터라도 같이 산책이라도 한번 나가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우리 아이들의 그릿을 키우는 세 번째 방법, 바로 자연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자연 속에 있을 때 더 차분함을 느끼고 특히 녹지 공간에 있으면 20분 이내에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행복감을 더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자연에 있으면 뭐 당연히 힐링이 되겠지, 이렇게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두 아들 모두 전교회장을 만들고 사교육 없이 과학고 영재원까지 합격시킨 어머님이 있습니다. 아나운서 출신 소통 전문가로 알려진 이훈정 대표님과의 인터뷰 잠깐 보시죠. 그리고 학습적인 부분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되게 질문을 많이 하고 시도하는 거, 경험하는 거를 많이 시켰습니다. 저희는 어릴 때부터 캠핑을 많이 다녔어요. 제가 이쪽 공부를 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아빠의 대화, 아빠의 양육 그런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를 계속 세뇌를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캠핑이다. 나도 책 읽어주고 싶지만 나는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차라리 캠핑을 가서 신나게 놀아주고, 내가 놀이하고 학습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돌, 산, 벌레, 풀. 책으로 보던 것들을 그 자리에서 직접 보고 느끼니까 완전히 장기 기억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불을 떼더라도 어떻게 하면 불을 잘 뗄 수 있을까? 장작을 이렇게 쌓았을 때 불이 더 잘 나는지 이렇게 쌓았을 때 불이 더 잘 나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아빠가 생각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게 질문을 해줘요. 그냥 캠핑 갔다고 모든 아이들이 다 학습을 잘하고 탐구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미션을 주어주는 거죠. 남자들이기 때문에. 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다른 가족들하고 하면 딸 친구들은 난 저거 재미없어, 불 무서워, 이런 친구들은 그림 그리게 해주는 거 좋아해요. 세밀하게 이런 걸 그려봐봐. 이게 초록색인데 너는 왜 노란색으로 했어?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해주면은 아이들이 자연을 수용하는 방법, 정보를 내 걸로 만드는 방법들을 캠핑 2박 3일 안에 다 만들어줘요. 보셨죠? 저 개인적으로도 캠핑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훈정 작가님의 말씀이 더 반갑게 느껴졌었는데요. 휴가 때 어디 가실지 고민이신 분들 자신있게 캠핑 꼭 한번 가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우리 아이들의 그릿을 키우는 네 번째 방법, 바로 감사 연습입니다. 그릿은 결국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버티고 견디는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사고방식은 어떤 환경에서도 상황을 감사하게 여기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구체적인 것에 고마워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잘 우러나온다고 합니다. 오늘부터요, 아이와 함께 감사일기 한번 써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 또 하기 힘든 게 감사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부터 지금 이 순간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의지적으로 떠올려 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릿, 많이 들어보고 중요한 건 아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의 그릿을 키워줘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어린이를 위한 그릿의 힘, 한번 읽어보시라고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4가지 팁 외에도 그릿을 키울 수 있는 훨씬 더 다양한 팁과 원리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특별한 점은 단순히 팁과 원리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눈높이에서 바로 연습하고 적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아이에게 공부머리 그 이상의 능력과 역량을 키워주고 싶은 부모님들이라면 꼭 구매해서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그릿을 키울 수 있는 더 다양한 교육 인사이트를 만나보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